네, 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네, 오늘의 수업을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또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들으니까 날씨도 덥고 해서 아마 수업 듣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조금 환경적인 면에서는 좀 쾌적하고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선생님이 수업 때도 등교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원격하고 이렇게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 생활 리듬, 이 패턴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너무나 공부를 나태하게 이렇게 하면은 학교 나왔을 때 수업 시간에 굉장히 하품이 나오고 피곤하고 왠지 졸리고 막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도 좀 가급적이면 제 시간에 딱딱 시간표대로 수업을 좀 듣는 그러한 몸의 리듬감을 좀 꼭 맞추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낮에 졸려도 가급적이면 좀 안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밤에 잠이 또 오거든요. 낮 시간에 너무 자고 낮잠을 오래 자고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서 또 밤에 또 약간 사람이 그 조용하고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서 밤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밤에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영상 보고 뭐 이런 친구들 많은데 결과적으로 밤 시간에 그렇게 쉬어야 될 때 쉬지 않으면 낮 시간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활동, 공부 이런 것들은 낮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리듬을 학교가 아닌 집에 있어도 학교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스스로 그러려는 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등교해서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도 수업 내용도 좀 이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스노우맨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학습활동 문제를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스노우맨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 즉 작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첫 번째 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학습지 정리용이라고 되어 있는 학습지 한 장짜리 그걸 보시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소설에서 내용을 구분할 때 많이 쓰는 단계들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돼서 펼쳐지다가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고 그것이 최고조에 다다랐다가 어떤 해소가 되는, 즉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마지막 결말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지금 수록되어 있는 이 스노우맨 작품은 위기부터 결말까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좋고요. 일단 여러분 교과서의 앞부분 줄거리라고 해서 발단 전개 부분이 줄거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복습을 철저히 한 친구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새해 첫날, 출근 날이었죠. 회사에 나가야 되는 주인공 남자가 문제는 허리까지 정도로 눈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 그래서 출근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하루 출근을 쉬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다. 그래서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이야기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전개는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상사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상사의 압박이 들어오고 아시겠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잘려버리면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돼버리면 나의 어떤 생사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사가 그렇게 압박을 한다면 그 불안감 때문에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눈을 파헤치며 출근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요 세 부분이 수록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일단은 눈을 파헤치고 나가는데 생각보다 눈의 양이 굉장히 많고 남자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 지쳐가다가 우연히 중국집 스티커를 이제 파는 눈 사이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그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마음에 설마 되겠어?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중국집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중국집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고 심지어 배달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굉장히 당황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전화를 끊은 다음에도 설마 오겠어? 라고 불신감 속에
그래도 짜장면을 기다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속 배달이라고 써져 있는 모자를 탁 찬 채로 중국집 배달부가 옵니다. 그 눈을 헤치고 와요. 그래서 짜장면을 주고 맛있게 드시라고 하면서 먹고 살려면 해야죠, 배달해야죠 하는 말을 남기며 쿠폰 한 장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나는 이 믿을 수는 없는 현실이 마치 그죠? 몰래카메라를 찍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그 따뜻한 짜장면을 추운 눈 사이에서 미친 듯이 마구마구 먹게 되죠. 그래서 이게 미기 단계입니다. 체력적으로 지쳐가는데 짜장면을 시켜서 어쨌든 먹습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조금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눈을 계속 파헤치면서 회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가도 눈이 그냥 계속 내리는 상황이고 언제 도착하나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눈은 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벨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눈을 파고 가봤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눈 속에 묻혀 있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그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출근하지 않고 있던 유대리, 내가 전화했을 때 받지 않던 유대리 임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대리는 나보다 먼저 출근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눈 때문에 눈 속에 갇혀서 결국 죽고만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인공 남자도 점점 옆에서 지쳐가면서 유대리 옆에 앉아 눈이 포근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 빠져들며 작품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작품이 뭔가 결말이 완전하지 않은 좀 열린 결말의 형태로 끝나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좀 파악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작품 안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여러분한테 미리 안내를 좀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은 어떠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유형의 인물들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어떤 소재들 있죠. 이런 소재들이 하는 기능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고요. 더불어 이제 눈사람이 제목이지 않습니까? 스노우맨. 이 제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로 줬던 그 문학활동 문제 풀어봤다면 그랬다면 아마 이번 시간에 정리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줄거리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이 핵심이 되는 것들 하나씩 핵심 4까지 파악한 다음에 총 마지막으로 작품 개관을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핵심 첫 번째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입니다.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은 도대체 뭘까? 주인공이 만나고 있는 존재는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결과적으로 만나게 되는 존재는 이제 눈이가 되겠죠. 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자, 눈을 만나서 눈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주인공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제목을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목이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목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 고쳐주세요. 요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고칠게요, 선생님이. 요거를 말을 좀 바꿔줍시다. 요거를 자,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줄게요. 주인공에게 눈이 갖는 의미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주인공에게 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이며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은 눈을 파낸다는 것의 그 행위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통 눈 하면은 굉장히 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뭔가 크리스마스라는 연말 이런 게 떠오르면서 눈 내리면 뭔가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1년 동안 했던 활동들이 다 끝났다. 내가 또 올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같이 연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라는 계절을 의미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눈 하면은 뭔가 끝났다는 의미. 그러면서 뭔가 후련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서 동시에 하얀색의 눈의 색깔의 이미지로서 뭔가 깨끗함, 순결함, 뭐 이런 이미지.
그리고 뭐 세상을 하얗게 덮은다는 점에서 뭔가 정화시킨다, 깨끗하게 만든다 하는 이런 의미.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눈 보면은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물론 부정적인 메시지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 내리는 와중에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면 또 여러분들이 그 눈 많이 내리는 거 치운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또 불편하겠죠.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불편한 존재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의 남자에게 있어서 눈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결국은 출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눈은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자 시련의 존재가 되고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 시련 속에서 이 시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이 시련 속에 회사 가는 걸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회사를 출근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상사가 압박을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눈을 파헤치며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눈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냐? 바로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과 시련과 같은 존재, 즉 현대인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극복해야 되는 어떤 압박감, 그리고 부담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존재가 바로 뭐냐? 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주인공이 눈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눈을 파는 행위는 그런 부담감을 극복해 나가려는 현대인의 어떤 시도, 노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이렇게 힘겨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서 그렇게 현대인들이 해야만 한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눈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인공, 남자라고 나오죠. 그렇죠? 남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자, 이렇게 남자라고 그냥 일반 전체를, 남성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을 주인공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익명성, 즉 정체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익명성을 주인공의 이름으로 쓴다는 것은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느 특정한 개인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즉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 한 명인 동시에 그 인물은 혼자가 아닌 그러한 유형의 인물 전체를 다 가리키는 일종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걸 가리킨다는 표현입니다. 즉 이 작품에 나오는 남자는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을 가리키는 동시에 이 주인공처럼 현대 사회를 힘들게 살아가는 일하는 직장인들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는 작품 속에서 눈을 파헤치면서 출근하려고 하지만 결국 중간에 지쳐서 멈춰버리는 존재죠. 자, 결과적으로는 현대사회의 인물로 빗댄다면 경쟁하는 체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자기 맘대로 되지는 않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현대사회에 이러한 인물들 굉장히 많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힘들게 노력은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다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노력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야만 되잖아요. 그게 현대인들이고요. 그러한 현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남자라고 그냥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눈 속에 파묻혀서 죽은 유대리가 있었죠. 도중에 눈에 파묻혀서 물론 작품 속에는 정확하게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빠르긴 할 수도 있겠지만 눈 속에 오랫동안 파묻혀 있었던 상황과 그 다음에 남자가 불렀을 때 깨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죽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쨌든 간에 남자보다 훨씬 더 먼저 출근하려고 시도했던 존재이고요. 하지만 결국 그 출근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는 타인하고 경쟁해서 앞서려고 시도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도태가 되는 인물이죠. 즉 타인과 이겨보려고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자신을 더 이렇게 채찍질하고 더 이렇게 해서 인정도 받고 했던 인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도태가 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과장, 어떤 부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남자에게 회사에 빨리 출근하라고 재촉하는 인물입니다.
바꿔 말하면 직장의 상사인데 압박감을 주는 인물이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현대인들 보면은 다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일을 하냐? 너 왜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하니? 라고 하면 뭐 이런 말들 많이 할 거예요.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인데 또는 내가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하는 책임감, 그 다음에 이 직업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는 문제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는 과장이라고 어떤 사람이 나오지만 이렇게 과장이 아니어도 꼭 과장과 같은 인물이 아니어도 현대인들로 하여금 무언가 내가 이 힘든 삶을 계속 포기하지 못하고 힘겹지만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을 주는 존재가 있거든요. 현대사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러한 존재들로 인해서 내가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힘들지만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작품엔 이렇게 세 가지 존재의 인물들이 나오고요. 이러한 인물의 형태들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남자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작품 제목이 스노우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눈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눈사람이 작품 속에도 등장을 합니다. 뭐 편의점 앞에 눈으로 만든 남자 키만한 스노우맨, 눈사람이 세워져 있는 걸 내가 눈을 파고 가다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조금 그래서 어색한 농담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얘기했다시피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공 남자에게는 장애물이고 헤쳐나가야 될 존재인데 그러한 눈으로 만든 눈사람이 서 있고 그 눈사람이 입 모양을 봤더니 웃고 있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눈 속에서 뭐하고 있었다는 거? 웃고 있었다는 거. 이 힘든 눈, 내가 헤쳐가야 될 장애물 시련인 이 눈 속에서 웃고 있는 그 눈사람을 만났을 때 남자는 그 눈사람의 웃는 모양을 따라 웃어보려고 자기도 입을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러다가 그만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남자도 이 눈사람 스노우맨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웃어보려고 한다는 거. 웃기 힘들겠죠. 하지만 웃어보려고 한다는 건 이 힘든 현실을 어떻게든 적응해오고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리고 그 힘든 사회에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 웃음은 일종의 약간 억지 웃음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것을 웃음으로써 표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웃는 게 아닌 그런 느낌. 결과적으로 이 작품의 스노우맨은 바로 이러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남자의 모습과 비교됨으로써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 노동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냥 웃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힘겨움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 작품의 제목인 스노우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작품 속의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나가면서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중국집 스티커나 신속 배달이라는 문구, 그 다음에 쿠폰, 그 다음에 검붉은색 실크 넥타이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소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물론 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단어, 어떤 소재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 소재가 이 작품 속에서 하는 기능이 뭔가 하는 거를 의미가 뭔가 하는 거를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그 다음에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집 스티커 같은 경우는 뭐 눈속을 파헤치다가 발견한 것이었죠. 그래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배달을 시키게끔, 즉 바꿔 말하면 비현실적인 것 같은 사건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죠. 바로 중국집에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이 진짜 오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뭔가 이 하얀색 눈 위에 이 스티커 안에 빨간색과 검은색의 그 음식 사진, 시각적인 선명한 대비 이런 것들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막 그 후각과 미각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 먹고 싶다 막 이래서 배달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배달원 중년의 아저씨가 모자에 신속 배달이라는 딱 문구가 찍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신속 배달, 빠르게 정확하게 배달하는 거.
배달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일상에서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눈이 너무 많이 내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신속 배달이 가능했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도 신속 배달이 가능했다는 것은 결국 현대사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일 처리를 뭐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 측면? 잔인한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것을 강요하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빨리 처리할 것을, 정확히 처리할 것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의 속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힘든 배달 상황인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 아저씨는 쿠폰 한 장을 주고 갑니다. 더 배달을 시켜 먹고 싶으면 시켜 먹어라. 이거죠, 그쵸?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 이걸 했다고? 그런데 중국집 아저씨는 뭘 이걸 가지고 또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파고 가다가 주인공 남자가 그 유대리를 발견하죠. 그쵸? 근데 그 유대리가 오랫동안 얼음 눈 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고, 그 유대리가 차고 있는 실크 넥타이가 검붉은색, 마치 피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피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는 유대리의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유대리의 어떤 그런 비극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드러내주는 효과가 있다 하고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 눈과 그리고 스노우맨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인물들은 현대사회에 비춰봤을 때 어떠한 유형의 인물들을 상징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소재들의 의미,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작품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품의 개관을 보면, 자, 이 작품은 소설입니다.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인데요.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유미 씨가 쓴 소설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집 한번 보시면은 그 소설집이 당분간 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8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 그대로 당분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즉 바꿔 말하면은 그 얘기는 인간답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자, 그러한 유형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이렇게 8작품 단편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현대인들이 인간답게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회사업, 출근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육아, 애 키우는 문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본주의, 돈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있으면 여유가 있고 뭔가 윤택하고 그러면은 인간답게 살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게 현대사회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소설집 혹시나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격은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대도시 아파트 거리를 배경으로 해서 당연히 눈이 오는 그런 상황이죠. 시간적 상황이죠.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노동을 강요받는 현대인들, 그 다음에 경쟁사회,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주제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굉장히 좀 상상력이 기발해요.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그걸 파고 나간다 라고 하는 좀 약간 과장돼 있는 상황의 설정, 이런 것들이 바꿔 말하면 상황이 과장돼 있고 좀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과장된 상황에서도 출근을 해야 된다 라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을 아까 보셨잖아요. 남자,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회사에서 쓰는 직책이죠. 직급입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는 거, 평등한 인간관계가 아닌 어떤 수직적인 서열 위주의 경쟁사회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위아래가 있고
서열이 있어서 윗사람이 시키면 아랫사람은 해야 한다는 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뭔가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현대사회는 과연 진짜 평등한가 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작품의 결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린 결말, 끝이 결말이 명확하게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뒷부분을 좀 더 상상해 보면서 어떤 내용이 뒤에 펼쳐질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비판적인 인식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문학활동을 해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했던 친구들은 지금 이걸 정리하면서 내가 문학활동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답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하고 이제 한번 그 문학활동을 점검을 해보면서 답을 한번 체크해보면서 여러분이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필기해서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82쪽입니다. 82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에다가 활동지에다가 문제를 푸신 친구들은 활동지를 꺼내놓고 선생님하고 답을 맞춰보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2쪽 교과서의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의 상징적 의미를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었죠. 자,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당연히 눈은 출근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 시련과 같게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경쟁사회입니다. 남자는 상사의 압박 들어오니까 당연히 뒤처지지 않으려고 불안감에 회사를 출근하기로 결심했고 눈을 필사적으로 파헤칩니다. 그죠? 그래서 눈을 파헤친다는 행위는 뭔가 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압박,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어떤 남자의 주인공의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어떤 압박감, 삶의 부담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보면 각각 이 인물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아까 정리하면서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남자는 이러한 유형의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리는 자신의 답이 조금 잘못됐네요. 그죠? 답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요거 요 부분 좀 고치시고요.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고 요게 답이 잘못됐네요. 요걸로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타인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노력하고 인정도 받았으나 결국 도태돼 버리는 인물을 말하고요. 과장은 남자와 유대리의 직장 상사로서 남자에게 일상에 압박을 주는 인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정리가 잘못되었네요. 그쵸? 이렇게 정리를 좀 다시 합시다. 요거는 틀린 건 아닌데 요거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아니죠. 요거 잘못 정리가 됐습니다. 조금 정리를 새롭게 해보시기를.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작품의 제목인 스노우맨이 뭘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작품에서 눈사람을 발견하죠. 그죠? 캔커피가 따뜻한 캔커피 마시고 싶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에 닿지 않는 눈 밑에 파묻혀버렸다. 누가 만들어놨는지 남자키만한 눈사람이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모양을 가지고 있는 눈사람. 자,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농담 같았다. 남자는 그 입모양을 흉내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왔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교과서 79쪽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스노우맨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자, 방금 전에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남자는 폭설로 마비된 세상에서 웃고 있는 눈사람의 모양을 따라하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 눈사람의 웃음은 현대인들 살아가는 그 힘든 삶에 대한 어떤 비웃음, 냉소, 조소 이런 거에 가까운 거죠. 자, 즉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며 살아야 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 스노우맨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주인공 남자를 스노우맨이다 라고 본다면 결국 이 작품의 제목이 의미하는 건 아주 힘든 경쟁사회 속에서 기계적 노동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스노우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의미하는 건 뭘까? 이 남자도 지금 막 눈을 맞아가면서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결과적으로 눈이 쌓여있는 이 남자의 모습은 편의점 앞에 서 있는 눈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면서 그 웃음을 따라해보려고 하지만 피가 터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쪽에 가보면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요 2번부터는. 왜냐하면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품에서 혹시나 나도 공감을 했거나 아니면 난 이 작품의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의 행동이나 표현 방법이나 사건이나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내 의견을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예로 들어놓은 답변은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작품 속의 과장이었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출근을 압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다려줬을 거다. 왜냐? 천재지변인데 출근을 재촉한다는 건 상사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바로 이렇게 다그치고 지적하는 직장 문화는 개선돼야 된다고 본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의견이죠. 현대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갑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어떻게든 출근을 하라고 막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택근무나 유연하게 근무하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됐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장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만 봐도 충분히 집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수학여행 때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이제 카카오 본사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미리 예약하면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카카오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카카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라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거기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하는 말이 자율 출근제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출근하고 싶은 시간에 출근해서 어쨌든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근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회의실이 굉장히 많은데 회의실에 큰 화상 TV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육지죠, 내륙에 경기도 쪽에 있는 본사랑 이제 소통을 할 때 이렇게 화상으로 얼마든지 이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회의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꼭 근무를 꼭 그 본사에 가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의도 굉장히 자주 하고 직책도 굉장히 자주 바뀐대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마다 서로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프로젝트에서 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서 팀장인 사람이 다른 쪽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도와주는 일반 사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팀장이 됐다가 뭐 사원이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직책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앉는 자리도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자유롭게 자리를 바꾼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옛날처럼 이런 수직적인 질서, 강요하는 문화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당연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가보시면 자, 디스토피아라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서양에서 이제 나온 개념인데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우리가 동경하는 사회, 뭐 동양적인 언어로 따지면 뭐 이상향이나 아니면은 무릉도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유토피아의 반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디스토피아라고 하는데요. 자, 이 디스토피아는 말 그대로 유토피아의 반대니까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작품 이런 것들을 이제 디스토피아라고 하는데 이 소설이다 보니까 허구로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허구로 하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허구지만 진짜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이겁니다. 현실의 모습을 현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비판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걸 디스토피아라고 하는데 자,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스노우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스노우맨의 어떤 측면이 디스토피아적인 측면이 있느냐? 자, 이 작품을 한번 보면은 작품 속에 이제 사회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스노우맨 속의 사회는 보시면 알다시피 주인공 남자로 하여금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인공이 행복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아닌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뭔가를 하라고 강요받는 그러한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제는 뭐냐? 바로 그렇게 불합리한 것들을 강요받는 기계처럼 노동만 할 것을 강요받는 그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경쟁과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잘못됨을, 비판을 작품의 주제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상황과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발견했는지 한번 내가 경험해 본 거에서 또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발견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소설 또는 영화 같은 데서 현대의 이런 어떤 강요하는 속성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죠. 힘겨운 상황에서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작품들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러분 교과서에 84쪽에 보면 아까 선생님이 이 작품 설명하면서 결말이 열린 결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좀 생각해 볼 여지를 보여주며 비판을 극대화시킨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결말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을 나는 한번 내보고 싶은가 하는 것들 한번 써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노우맨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시간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문학 활동에서 못 적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좀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내가 필기를 못한 부분, 고쳐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적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학교에 등교해서 선생님하고 얼굴 보면서 수업을 듣도록 할게요. 자.